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 본선 경기를 대비한 4차례 6월 초호화 평가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6월 2일이었죠. 브라질과의 평가전 5대1 참패. 많은 것들을 배웠고 어떤 숙제가 있는지 확인했는데요. 칠레와의 두 번째 평가전 오늘 6월 6일 저녁 8시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립니다. 이 경기에서도 똑같은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되겠죠. 지난 경기에서 아쉬웠던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할지 지켜볼 수 있을 중요한 경기입니다. 칠레는 2022 카타르 월드컵 본선 진출에 실패했지만 남미 예선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팀입니다. 일단 경기를 앞두고 양팀 감독과 주요 선수 기자회견이 있었고 또 손흥민 선수의 센츄리 클럽 가입 여부 등 많은 관심들이 몰리고 있는데요. 경기를 보시기 전에 꼭 확인하셔야 할 내용들 지금부터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칠레와의 경기는 우루과이를 대비한 경기입니다. 이번에 남미팀을 총 3팀 만나지만 브라질은 어떻게 보자면은 유럽의 포르투갈과 굉장히 흡사한 팀 컬러를 갖고 있고 또 개인적인 능력을 갖고 있다 보니까 포르투갈 데뷔전이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파라과이는 조금 전력이 약하고 칠레가 물론 최근에 조금 하락세를 보이긴 하지만 세대 교체도 하고 있고 또 젊은 선수들도 많이 왔고 또 역동성을 보이고 있는 전방 압박을 구사하는 에두아르도 베리소 감독을 새로 선임했기 때문에 여러모로 우루과이전을 대비할 수 있는 경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6월 6일 저녁 8시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고요. TV에서는 TV조선, 모바일과 온라인으로는 쿠팡 플레이를 통해서 생중계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경기를 앞두고 에두아르도 베리소 감독과 가림 에델 칠레의 주장이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칠레 역시 3, 4일 전에 일찍 한국에 들어와서 잘 준비하면서 컨디션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일단 칠레 대표팀 말씀드린 대로 남미 예선 7위를 기록했지만 지금 피파에 제소를 한 상황이에요. 어떤 상황이냐면 4위로 본선 진출을 확정한 에콰도르가 부정선수를 출전시켰고 그 부정선수가 출전한 경기가 모두 칠레전이고 그 경기에서 칠레가 1무 1패를 기록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만약에 칠레가 다 두 경기 모두 이긴다고 한다면 승점 5점을 추가로 얻게 되고 그러면 4위가 됩니다. 현재 5위로 대륙간 플레이오프에 나가 있는 페루를 제치고 4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본선에 진출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된 얘기냐면 에콰도르 대표팀의 수비수인 바이런 카스티오가 사실은 에콰도르 대표 선수가 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에콰도르 태생으로 알려졌었지만 사실은 콜롬비아에서 태어났고 또 부모나 조부나 이런 쪽에 에콰도르의 혈통이 없기 때문에 이 선수는 에콰도르 대표팀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이 제소가 받아들여진다면 에콰도르가 본선 진출 자격을 잃게 되고 칠레가 본선에 나가게 된다. 이 상황이 단순한 음모론이나 칠레 언론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닌 것이 실제로 공식적인 제소가 이루어졌고 베리소 감독도 피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만약에 본선 진출을 이룬다면 우리가 이제 준비 기간 짧지만 그것까지 염두에 두고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한국과의 이제 친선 경기도 열심히 준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아르투로 비달이라든지 알렉시스 산체스 같은 칠레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빠져 있는데 일단 이 월드컵 본선이 이루어진다면 돌아올 수 있겠지만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세대 교체를 할 것이다. 좀 젊은 선수로 개편할 것이다. 이런 상황이 바로 칠레의 상황입니다. 베리소 감독 한국과의 경기를 앞두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대표팀에 젊은 선수들이 많이 합류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젊은 선수를 잘 발굴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고 빠르고 공격적이고 역동적인 축구를 추구할 거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칠레의 황금 세대 지난 10년간 이끌어왔던 선수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은 기동력도 떨어지고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했었는데 새로운 얼굴들로 이제 새로운 축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베리소 감독이 이제 과거 칠레 대표팀의 수석 코치였는데 그때 감독이 비엘사였거든요. 정말 많이 뛰고 전방 압박하고 상대 지역에서 집어삼키고자 하는 그런 축구를 펼치는 팀이었기 때문에 그 정신을 이어받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국 대표팀에 대해서는 손흥민 선수가 역시 인상적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한국을 대표하는 선수이자 역동적인 선수다. 세계적인 수준 월드 클래스이자 월드컵 본선에서도 당연히 통할 선수다라고 하고 있고요. 중앙 공격에 강점이 있지만 측면으로 가서도 강점이 있고 위협적이라면서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이 브라질에 완패를 당하긴 했지만 브라질은 애초에 강한 팀이고 어려운 상대이기 때문에 한국이 졌다는 걸 떠나서 브라질을 상대로 어떤 경기력을 보였는지가 중요하다면서 브라질과의 경기를 이제 분석하고 또 그번 부분까지도 이번 경기에 좀 적용하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2018년에도 한국을 방문했던 칠레 주장 가림 에델도 이제 기자회견의 대표로 나섰는데요.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는 뛰어난 선수이긴 하지만 손흥민 선수에게만 집중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한국은 다른 선수들도 좋고 팀 전체적으로 훌륭하다는 말로 훈련을 통해서 한국에 대해서 잘 대비를 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자신감을 보였고요. 이번 경기는 성적과 새로운 선수 발굴 두 목표가 다 중요하다고 하면서 젊은 선수들, 새로운 선수들과 함께 또 한국을 상대로 이기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새로운 감독이 왔고 구성에도 변화가 있기 때문에 주장으로서 그런 부분들 가교 역할 잘하겠다. 그리고 매 경기 최선을 다하겠다. 진정성을 갖고 경기에 임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한국 대표팀에서는 칠레전 데뷔 기자회견 파울루 벤투 감독과 선수 대표로는 황희찬 선수가 참석을 했는데요. 일단은 한국 대표팀을 대표하는 유럽파 3명, 손흥민, 황의조, 황희찬이 모두 이제 기자회견을 한 셈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파주 NFC에 소집됐을 때 첫 번째로 공식 대표 기자회견을 가졌고요. 또 황의조 선수가 브라질과의 경기를 하루 앞둔 경기 전 공식 기자회견에 참석을 했고요. 그리고 이번 칠레전 데뷔 회견에 황희찬 선수가 참석을 했는데 황희찬 선수가 최근에 자신을 둘러싼 루머도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공식 정상이 나온 것은 전혀 어떤 그 본인의 상황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사실은 이번에 4차례 친선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 황희찬 선수는 개인적인 이제 군사훈련 참가 문제 때문에 칠레전만 치르고 대표팀에 소집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다 엄원상 선수가 합류하게 되는데요. 일단 황희찬 선수 같은 경우에는 2018년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통해서 이제 군 복무를 예술체육요원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유럽 무대에서의 경력을 이어갈 수 있게 됐는데, 그러려면 일단 4주간의 군사훈련을 받아야 하고 올 여름에 받기로 했기 때문에 일정이 이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서 이번 기회에 가게 됐습니다. 벤투 감독 브라질과의 경기 완패를 인정했는데요. 이번 칠레와의 경기도 쉽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일단 칠레 새 감독이 경험이 많은 감독이다. 실제로 이제 칠레 대표팀 수석 코치 이후에는 셀타비고에서 스페인 라리가 무대 돌풍을 이뤘었고, 또 세비야 감독도 했었고, 아틀레틱 빌바오도 이끌었었고, 스페인 라리가의 중상위권 팀들을 잘 이끌었던 경험들이 있고, 또 칠레 대표팀을 맡기 전에는 파라과이 대표팀 감독도 이끌었기 때문에 풍부한 그 경험과 이제 정보력을 갖고 있는 인물입니다. 칠레는 이제 비달과 산체스가 오지 못했지만 중요하지 않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상대의 선수 구성이나 전력 스타일을 떠나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만의 방식으로 경기를 잘 풀어가느냐가 중요한데, 무엇보다 이제 한국이 전방 압박에 약한 모습들을 보이면서 후방 빌드업이 흔들렸는데, 칠레도 수비 기동력과 압박이 강한 팀이기 때문에 충분히 월드컵 본선을 대비할 수 있고, 또 브라질전에 드러난 문제점들을 체크할 수 있는 경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브라질전 이후 대전으로 이동도 해야 됐었고, 경기 사이에 시간이 많지 않다 보니까 회복에 주력을 했고, 전술훈련은 경기 하루 전에만 했다라고 했는데요. 일단 그 하루만의 훈련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수비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있었고, 보완하는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잘 대처하겠다고 했고요. 선발 명단 아무래도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4차례의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또 경기 사이에 일정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대대적인 로테이션이 있을 것 같다. 완전히 바꾸진 않겠지만 선발 라인업에 몇 명의 변화를 줄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황희찬 선수 치치 감독이 칭찬했었는데 칭찬은 좋지만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을 했고요. 브라질전 결과 아쉽지만 많이 배웠다라고 하면서 칠레도 정말 강한 상대다. 월드컵 본선 전에 많이 배우겠다. 하지만 이 배움으로 끝나면 안 된다. 이기는 법을 배워야 된다. 지고 나서 어떤 걸 배웠다는 게 아니라 이기면서 배우고 싶다고 하면서 칠레전은 이기고 싶다고 했고요. 선수들끼리도 브라질전 이후에 많은 얘기를 나눴다고 했습니다. 발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특히 이제 상대의 압박 타이밍과 강한 팀을 상대로 수비 조준력을 어떻게 갖춰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 실점에서 드러났던 문제들을 좀 보완하겠다고 했었고요. 그래도 브라질과의 경기에 득점도 했고, 또 황희찬 선수가 황의조 선수의 득점을 어시스트 했잖아요. 자신감을 얻었다고 하면서 강팀을 상대로 또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더 잘하겠다고 했습니다. 벤투 감독의 빌드업 축구가 이제 한국 축구에 맞지 않는 거 아니냐라는 논란들이 있는데, 빌드업이라는 단어는 사실 어떤 전술의 스타일이 아니라 축구 경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부분이라서 황희찬 선수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빌드업 축구라는 단어 자체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축구를 하기 위해서는 패스와 빌드업이 기본이고 선수들도 잘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벤투 감독만의 고집이 아니라 축구를 할 땐 빌드업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빌드업 축구라는 말은 좀 오해가 있는데요. 빌드업은 롱볼을 때려도 어떻게 공격을 전개해도 그 자체의 빌드업이라고 해요. 다만 뒤에서부터 만들어가는 스타일을 조금 빌드업 한다라는 표현으로 쓰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데, 빌드업 축구라는 표현 자체가 물론 이제 그런 것이지, 벤투 감독이 어떤 스타일을 추구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제 우려하는 부분들을 저도 알고 있는데, 사실 현대 축구에서는 이런 후방 빌드업과 경기를 만들어가는 설계하는 부분들은 기본적인 부분이고, 정말 우리가 약팀이라거나 그래서 우리가 다 내려서서 롱볼 축구를 한다거나 이런 상황이 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빌드업 능력을 더 세밀하게 만들고, 물론 이제 속공 플레이라든지 개겐 프레싱이라든지 세밀하게 본다면 다른 유형들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벤투 감독이 하는 것은 축구팀이라면 모두가 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수들은 믿음을 갖고 있다고 했고요. 월드컵까지 가는 과정 속에 더 발전할 수 있다라고 이제 자신감을 표했습니다. 한편 황희찬 선수가 이 브라질전을 마치고 나서, 그리고 칠레전을 준비하는 과정에 깜짝 소문에 휘말렸는데요. 스포티비 뉴스의 연예부에서 6월 3일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지금은 이제 기사가 삭제가 됐어요. 황희찬 선수가 개인적으로 반박을 강하게 했기 때문에, 또 본인들도 살펴보면 이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삭제한 것 같은데, 주요 내용은 이랬어요. 6월 14일에 디지털 싱글 음원을 발매하면서 본업이 축구 선수인 황희찬이 힙합 가수로 데뷔한다는 것인데요. 평소에 힙합에 남다른 애정을 드러내왔고, 또 힙합
가수들 중에서도 축구를 좋아하는 그 가수들이 워낙 많아요. 그래서 이제 더 콰이엇이라든지 슈퍼비나 스키니 브라운 같은 이들이 피처링으로 정말 초호화 피처링 군단이 나와서 황희찬 선수의 이제 힙합 가수 데뷔를 지원 사격한다. 비주얼라이저 영상도 제작했다. 뭐 날짜랑 상세하게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니까 이게 뭐 잘못된 얘기다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요. 황희찬 선수가 이 기사가 나오자마자 본인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서 아닙니다, 안 합니다 이렇게 올렸었고, 또 황희찬 선수 측 관계자도 엑스포츠 뉴스가 보도한 내용인데 전혀 사실이 아니고 오보다 A매치를 위해서 입국한 것이지 또 음원 활동을 하는 건 말이 안 되고 또 본인은 군사훈련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정도 안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해프닝인지 저희가 조금 더 알아보고 또 세밀한 내용들, 또 어떤 추가적인 내용이 있다면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날 경기는 아무래도 손흥민 선수의 센츄리 클럽 가입이 가장 큰 이슈이긴 합니다. 브라질과의 경기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대한민국 체육훈장 중에 최고 등급인 청룡장을 받았는데, 이번 경기에 출전하게 되면 이제 센츄리 클럽 가입 기념패도 받는 등 뭐 상복이 터진 손흥민 선수겠죠. 센츄리 클럽에 가입하게 되는 상황인데요. 브라질전이 99번째 A매치 출전이었어요. 칠레와의 경기에 출전하게 되면 한국 남자 축구 역사상 16번째로 센츄리 클럽에 가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탑10 최다 출전 106회 기록이 있는데 그 기록까지 도전할 수 있는 손흥민 선수고요. 남자 축구 최다 출전 1위는 136경기를 뛴 차범근 전 선수고요. 손흥민 선수는 2010년 12월에 시리아와의 아시안컵 데뷔 평가전에 만 18살의 어린 나이로 국가대표 선수로 데뷔를 했고, 곧바로 2011년 초에 열린 아시안컵 본선에도 참가를 했고, 그리고 이제 인도를 상대로 골을 넣으면서 A매치 데뷔골도 빠르게 넣었죠. 손흥민 선수가 총 99회 A매치를 소화했는데 그 99회 중에 친선 경기가 46회였고 월드컵과 아시안컵 예선이 총 35경기, 아시안컵 본선 12경기, 월드컵 본선 6경기 등 주요 메이저 대회를 섭렵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99경기 중에 82경기가 선발 출전이었으니까 데뷔 이후 초기를 제외하면 대부분 주전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승률도 좋은데요. 99전 50승 17무 31패로 승률 50%를 넘깁니다. 이번에 100번째 경기를 치르게 되고 51승을 거두게 된다면 50% 이상의 승률을 유지하게 되고요. 손흥민 선수가 주장원장을 차게 된 것은 기성용 선수에 이어서인데요.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서 기성용 선수가 부상을 당하면서 독일과의 경기에 주장원장을 차고 뛰었잖아요. 그때 이후에 이제 기성용 선수가 뭐 대표팀의 은퇴를 바로 한 건 아니지만 기성용 선수가 뛰지 못할 때는 손흥민 선수가 주장원장을 찾고 2019년 아시안컵 이후에는 완전히 주장이 되면서 계속해서 주장으로 경기를 뛰고 있는데 30경기나 무려 주장원장을 차고 뛰었습니다. 이 99경기 중에 31골을 넣었는데 역시 양발잡이 손흥민 선수죠. 오른발로도 많은 골을 넣긴 했지만 왼발로도 10골을 넣었고요. 또 31골 중에 후반전 뒷심이 강한, 정말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면모를 보이면서 후반전에 22골 넣었고 전반전에는 9골이었습니다. 또 22골 중에 중거리 슛으로 8골을 넣고 페널티킥으로도 4골을 넣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골을 넣었던 손흥민 선수인데요. 이번 100번째 A매치에서는 32번째 골, 그리고 나아가서 33번째 골, 34번째 골까지 다 나올 수 있을지 기대가 크고 6월 A매치 일정 중에 뭐 A매치 40호 골 도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한국과 칠레의 경기 말씀드린 대로 벤투 감독이 선발 명단에 일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체력적인 부분들 그리고 이제 전술적인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경기는 이제 브라질전에 완전히 휴식을 취한 조규성 선수가 출전해서 손흥민 선수와 전술적인 상성을 좀 살펴보지 않을까. 9번형 공격수, 전형적인 포스트 플레이어가 들어갔을 때는 어떤 플레이를 할지 궁금하고요. 미드필드 라인은 지난 경기 이제 이재성 선수의 공백을 백승호 선수가 메웠는데 후반전에 정우영 선수가 투입이 됐잖아요. 이 알사드 정우영 선수 말고 프라이부르크에서 뛰고 있는 99년생 어린 정우영이 투입이 돼서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번 경기는 정우영 선수가 선발로 나와서 이 선수가 뭐 제2의 박지성이라고 불릴 정도로 측면과 중앙 2선을 모두 오가면서 부지런히 뛰고 많이 뛰고 빠르게 뛸 수 있는 그런 선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우영 선수의 전방 압박 능력과 연계 능력, 또 공격 능력을 어떻게 좀 체크할 수 있을지 선발 출전으로 볼 수 있다면 흥미로울 것 같은데, 뭐 저의 개인적인 기대로는 정우영 선수가 좀 뛰는 모습을 보고 싶은데요. 사실 뭐 권창 선수가 뛸 수도 있고 벤투 감독이 어떤 선택을 내릴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 풀백 이용 선수는 아무래도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 부상 관리도 필요하기 때문에 김문환 선수의 출전이 예상되고, 왼쪽 풀백은 김진수 선수가 몸 상태를 회복한다면 뛸 수 있겠지만 이번 경기까지는 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수비 라인이 브라질전의 가장 큰 문제였죠. 김영권, 권경원을 나란히 왼발잡이 2명으로 센터백을 배치했어요. 김민재 선수가 부상으로 빠진 가운데 박지수 선수까지 빠지면서 오른발잡이 센터백 없이 경기를 치렀다가 후방 빌드업 전개 과정에서의 타이밍이라든지 정확성이 좀 부족해졌고, 그런 것들이 브라질의 전방 압박을 풀어내는데 어려움을 겪었는데, 칠레 역시 이제 브레레톤을 중심으로 강한 전방 압박을 펼치는 팀이거든요. 오른발잡이 센터백인 정승현 선수를 이번 경기는 써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골키퍼 포지션도 조현우 선수에게 이번 경기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실제로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데요. 새로운 구성과 좀 새로운 스타일을 보여줘서 월드컵으로 가는 길에 다양한 플랜을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황희찬 선수는 이번 경기를 치르고 군사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발 출전 확실시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과 칠레의 유럽 주요 스포츠 베팅 업체의 평균 배당률을 보면은 한국이 브라질에 완패를 당하면서 한국의 승리 배당률이 굉장히 높아졌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칠레가 아무래도 이제 비달과 산체스가 없는 상태다 보니까 그래도 한국이 이번 홈 경기는 이기지 않겠느냐라는 배팅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승리 평균 배당률이 2.47배에서 2.18배까지 낮아졌고요. 무승부는 3.05배에서 3.22배까지 높아졌고 칠레 승리는 2.95배에서 3.36배로 높아졌습니다. 한국의 승리가 유력하다라는 전망인데요. 과연 이 전망대로 한국 대표팀이 칠레를 꺾고 이번에는 브라질전에 드러났던 아쉬움들을 잘 만회하면서 월드컵 본선의 희망을 높일 수 있을지 경기 지켜보고 돌아오겠습니다.